네, 안녕하세요. 밀리핑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네요. 날씨가 더운 만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주식시장은 특히 오늘이 방위산업의 날이거든요. 방위산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들이 정말 오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현재 시간이 9시 56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종합주가 지수는 엄청 올랐습니다. 현재 스코어 43포인트 상승이네요. 아마 이런 그 방산의 날을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오늘 아마 이런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도 보니까 방산주들이 오늘은 대부분 그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적하는 10개의 종목 가운데 9개의 종목이, 그러니까 풍산만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이 오늘 보니까 상승에 붉은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요. 뭐 방산의 날이라서, 방위산업의 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산주에 이렇게 좋은 다시 기운이 돌아왔기를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근데 주식시장은 아침 일찍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50%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아침에 출발이 우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주가지수는 50포인트 이상 상승한 가운데 오늘 여러 그 종목들도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 종목 중에서는 몇 가지 제가 어제 살펴보다가 좀 특이한 종목을 봤는데요. 일단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오늘 50만원대를 회복해서 현재 52만원인데, LIG 넥스원의 최근 그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보니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정상반되는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풍산이거든요. 풍산 같은 경우도 종목을 들어가 보면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그 매매 패턴을 보일 때 과연 이런 것이 주가의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보일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80만 원을 회복해서 오늘 현재 9,000원 올라서 81만 4천원인데요.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 보면 기관들은 매도, 외국인은 이제 매도로 갔다가 약간 매수로 돌아온 그런 그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그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봉 지도를 보게 되면, 뭔가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그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여기 지지선을 보게 되면 한 73만원 선에 지금 선이 가고 있잖아요. 지지선이. 그럼 그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로템은 또 특이해요. 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 20만원이 깨졌죠. 그래서 로템이 최근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고 폴란드 2차 계약도 마무리가 됐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제히 지난 4주 동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으니까 당연히 그 주가는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로템 같은 경우는 그 2차 계약을 지켜보면서 뭐 누군가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지금은 약간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지고요. 또 이 로템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이 2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0만 원 그 지지선 쪽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약간 이제 5일 거래선 지지선을 약간 밑으로 내려온 그 모양새인데 다시 이 녹색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수 없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오후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늘 하루만큼은 방산기업들이 전부 붉은색으로 또 붉은색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희망하기에는 10% 이상씩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가의 매매는 철저하게 실적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런 수주와 관련되는 뉴스 호재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나 또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매수 추천할 때 그럴 때 사면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죠. 요즘 증권사에서 특별히 그 매수가를 올린다거나 이제 그런 추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에서 볼 때도 지금 당장 상승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육군이 병력이 급감함에 따라서 방공진지를 무인화하겠다. 또는 이제 무인화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유무인 복합으로 하겠다. 또 이제 원격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육군이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군 방공학교가 앞으로 이런 그 도심에 있는 방공진지 또는 뭐 그 주요 지역에 있는 방공진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도출내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 과제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병력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방공진지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발주한 거니까 아마 그 용역을 수주한 어떤 뭐 조직이나 연구팀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 결과에 따라서 육군 방공병과에서 방공학교가 이제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개념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병력이 줄더라도 방공진지 무인화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공진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핏 떠오르지 않을 텐데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 높은 빌딩 위에도 이런 방공진지들이 있고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고지 위에 이런 방공진지가 있습니다. 방공진지가 있는 이유는 북한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것 또는 뭐 무인기나 드론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격추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야지에 있는 저런 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산악에 있는 그런 방공진지들은 뭐 무인화 또는 유무인 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수도권 안에 있는 방공진지를 무인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공진지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들은 굉장히 위력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알던 뭐 벌컨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무인화된 진지는 철저하게 방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외부 인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냥 아무 상황이 없을 때는 중앙의 상황실에서 리모컨이나 기타의 시스템을 가지고 원격으로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는 치지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뭐 전파나 기타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만약에 불순 세력들이 그 진지를 장악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진지에서 뭐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뭐 20mm, 30mm 이런 포를 가지고 민가 지역에다가 또는 우리 도심 지역에다가 뭐 그냥 사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늘로 날아가는 우리 여객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력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은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보면 재래식 무기에서 좀 탈피해서 최신 첨단의 무기를 가자라고 할 때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체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무인체계들은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혼자 격리돼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력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결정이 향후 우리 군사적인 결정 판단 또는 어떤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더 악화를 시키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육군에서 이러한 그 용역까지 내놓은 것은 그냥 이러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군과 또는 그 연구하는 팀이 정말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은 더 높이되 또는 북한의 그 전투기나 또는 항공기나 또는 무인기의 침투는 완전히 우리가 격퇴를 하되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곤란에 빠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무인체계 하지만 그 무인체계는 정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무인체계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도심의 진지가 예를 들어 뭐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0개 정도는 병력이 투입돼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50개는 사람이 없는 무인체계로 운영하는 뭐 그런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인, 무인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응용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진지에 대한 어떤 그 뭐 안전성, 그 진지가 불순 세력에게 또는 적군에게 탈취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탈취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여타의 기념일과 조금 차이가 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는데요. 2023년 8월 달에 국가기념일로 신설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7월 8일을 이제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 거죠. 이 날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 거북선은 우리가 만든 획기적인 무기체계였죠. 창의적인 무기체계.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무기체계를 만들었던 거북선이 첫 번째 실전에 투입됐던 그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날 기간 동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창원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방위산업의 날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방위산업의 날을 맞이해서 세 가지 정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위산업은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에게 더 좋은 무기를 공급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방산 수출을 해서 우리 이제 국가의 재산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방산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군사적인 전략, 전술, 무기체계의 미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군사를 전문으로 하는 군사전략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화에 근무할 때에도 당시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산기업 자체가 미래 전장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서 미리 이런 무기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전쟁에서 앞서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 신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 방산기업도 그런 연구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도 뭐 경제연구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방산은 방산연구소. 그래서 그 방산연구소에서는 뭐 전략, 전술, 싸우는 방법, 뭐 무기체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돼서 방위산업 어떤 무기체계 개발을 앞에서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수 인력의 문제입니다. 방위산업은 결국 기술력의 문제잖아요. 그럼 기술력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그런 기술에 관한 부분은 대개 국방과학연구소, 우리가 흔히 ADD라고 부르는데 기술은 대부분 ADD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우리 기업들은 ADD가 어떤 설계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하는 엔지니어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자체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
방산 연구소에서 어떤 기획하고 어떤 창출해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무기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술 인력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술 인력이 많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도 우리 그 국내 대기업들을 가보면 이런 그 기업의 어떤 뭐 마케팅 전략 뭐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똑똑하거나 아주 샤프하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기술 부분, 기술을 연구하거나 어떤 이런 뭐 소재를 연구하거나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인력들이 이제 방산기업을 많이 와야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 또는 이공계 인자들이 많은 그런 학교의 졸업생들이 방산기업으로 1순위로 선택해서 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뭐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 다음에 그 워라밸 되게 방산기업들 연구소가 서울 또는 뭐 판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판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지역의 연구소로는 다들 이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수 인력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우수 인력들이 방산 쪽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현재는 이제 방산업계에서 또는 다른 나라 군 관계자들에게 또는 뭐 다른 나라의 방산기업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것은 국제방산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국제방산전시회는 한번 나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있는 킨텍스나 또는 성남공항에 있는 아덱스 이럴 때 가서 보셨을 때 대기업의 부스를 만들어서 약 한 4일 정도 운영하는데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거의 15억, 20억의 돈을 쓰는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만 좀 아깝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평상시에 우리가 만든 무기체계의 어떤 완성된 모습 또는 기술력, 어떤 뭐 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홍보의 그 채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말하면 뭐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SNS 채널을 최대한 운영해야죠. 그리고 그 채널도 운영하되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다면 해외 고객에 맞도록 영어로 된 그런 사이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내 방산 대기업 중에서 물론 중소기업들은 그런 채널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도 어려운데요.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특히 영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업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확인한 바는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 뭐 링크드인 같은 이런 것도 현재는 이제 하나에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만 주로 운영을 하고 다른 데는 이런 쪽은 아직은 이제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일 휴대폰을 통해서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뭐 영국의 BAE 시스템이나 또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 랜드 시스템 GDLS라든지 뭐 로키드 마틴 이런 데 이제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 방산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런 우리의 기술력이나 우리의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도록 메시지와 영상이 결합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채널을 통해 글로벌에 알리게 되면 아마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정말 가성비 높은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방산의 해외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뭐 해외 수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방산업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은 해야죠. 당연히 이제 이럴 땐 당연히 이제 국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위 산업의 날을 맞이해서 뭐 다른 것들은 우리 정부 주관으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뭐 국방부 방사청 중심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가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방위산업의 날 관련 여러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밀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